오전에 이미 좀 진도가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해리 마르코이스의 현대 재무 포트폴리오 이론,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고, 그래서 그 결과 노벨이나 수상했고, 그 내용을 우리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 뭐 이런 거였습니다. 해리 마르코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X축에다가 표준편차, Y축에다가 평균을 놔두면 개별 자산에 이렇게 점들을 찍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중에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이냐 하면, 이왕이면 평균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표준편차가 좀 더 적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코스피 같은 거는 화학보다 평균은 더 낮고 표준편차는 같으니까, 그러면 화학이 선택되고 코스피는 이제 지배당해서 쓸모없는 자산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건설업, 섬유업도 표준편차가 더 크니까 위험이 더 큰 거고, 평균은 더 낮으니까 당하고,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 요 세 개 남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 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니, 이 무차별 곡선이 왜 이렇게 우상향하느냐 하면, 이 표준편차는 비제와 배츠, BADS, 배츠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니까, 마치 이걸 원점이라 생각한다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화학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이니, 철강금속은 그 무차별 곡선이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훨씬 더 좋은 많은 효용을 주는 거니까 화학을 선택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번에 했던 이야기는, 이 만약 자산이 두 개 있다면, 자산이 두 개 있다면 만약 상한계수가 1이라면 그냥 A하고 B하고 연결한 직선이 돼. 상한계수가 0.1이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굽는데, A하고 B하고 연결한 직선은 어차피 A와 B의 표준편차의 평균이니까, 가중평균이니까 뭐 위험이 좀 줄어들었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1보다 작으면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표준편차 줄어든 거니까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까지를 앞 시간에, 오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뭘 하냐, 요걸 할 거라는 거죠. 앞에 케이스는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를 자산이 두 개일 때 케이스를 했는데, 그럼 자산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산이 두 개 있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가중평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산이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 W 곱하기 R 해가 다 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중평균이죠. 자산에 N개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중평균이란 말이죠. 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자산이 만약 두 개였으면 이렇게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평균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그러니까 N개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웨이트 곱하기 뭐예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썸이니까, 결국에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평균, 그 가중치는 투자 비중만큼 될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산이 만약 두 개라면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는데, 뭐 복잡한 식입니다. 그죠? 첫 번째 자산의 웨이트의 제곱에 첫 번째 자산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자산의 웨이트 곱하기 분산 더하기 2 각각의 투자 비중 곱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상환계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 WI, WJ니까 두 투자 비중의 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IJ니까 두 개의 공분산이죠. 그리고 만약 I하고 J하고 같다 그러면 시그마 II인데, 시그마 II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공분산이니까 그게 분산이죠. 그러니까 요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WI, WJ도 있지만 WJ, WI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항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 2라는 숫자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뭐예요?
이 분산을 웨이트의 제곱을 해가지고 다 썸하는 파트가 있고, 공분산을 웨이트 제곱을 해가지고,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썸하는 항이 있는 그런 항으로 아마 표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세주 우리 앞에서 들었던 예로 이야기를 하면 50세주의 분산, 100세주의 분산, 그 다음에 소주의 분산, 그 다음에 100세주하고 소주의 공분산 이렇게 네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0.5 곱하기 0.5니까 얼마예요? 0.25가 되겠죠. 그죠? 0.25. 4분의 1. 요게 비중이 4분의 1, 요게 비중이 4분의 1, 그 다음에 공분산의 비중이 4분의 1,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포토의 위험분산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 대각에서는. 그죠? 비대각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공분산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왜 50세주의 분산이 그렇게 적었느냐라고 한다면 요거 때문에인 건 아니고 근데 얘의 비중은 사실 4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고 요 공분산이 마이너스인데 그게 비중이 4분의 1, 4분의 1에서 2분의 1이니까 요거 때문에 포트폴리오 위험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그러면 그 이야기를 좀 확장해가 자산이 N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 지금 시그마 11, 시그마 22, 시그마 NN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공분산이니까 분산. 근데 분산의 개수는 몇 개 있어요? 여기 지금 N 자산이니까. 분산의 개수는 N개 있죠. 그죠? 근데 공분산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분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공분산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공분산의 비중이 더 늘어났어. 어, 두 개일 때는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었고, 세 개일 때는 요게 몇 개예요? 대각이 세 개. 근데 세 개면 총 9개 항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9개 중에 세 개 빼면 6개. 그러니까 그냥 9분의 6이죠. 아까 네 개일 때는 2분의 1이었는데 4분의 2였는데 세 개일 때는 뭐예요? 9분의 6이잖아. 점점 공무산의 비중이 늘어나. 그러니까 훨씬 더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예. 자산이 한 개 있으면 뭐 분산 하나 있고 공분산은 없죠. 그냥 그 자신이니까. 그죠? 근데 자산이 두 개는 뭐예요? 분산은 두 개이고 공분산은 두 개이고. 그 다음에 자산이 세 개이면 분산은 세 개이고 대각이니까. 그죠? 예. 공분산은 여섯 개. 네 개이면 분산은 네 개이고 공분산은 12개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러니까 n으로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 n 제곱 빼기 n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n개 곱하기 n개니까 이 분산 공분산 전체 이 사각형은 지금 n 제곱개인데 그 중에 n개가 뭐예요? 분산이니까 n 제곱 빼기 n개죠. 여하튼 이야기는 뭐예요? 자산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요거는 n으로 늘어나는 거고 요거는 n 제곱 빼기 n으로 늘어나니까 그냥 n 빼기 n은 그냥 신경 안 쓰면 뭐예요? n 제곱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게 더 빨리 늘어나요? 더 많이 늘어나요? n제곱항이 더 많이, 공분산항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공분산이 위험분산, 포트폴리오 위험분산 효과를 향유한다 그랬으니까 자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분산의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위험분산 효과는 더 커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산 두 개 썩는 것보다는 자산 세 개 썩는 게, 네 개 썩는 게, 다섯 개 썩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산의 연산 공식을 가지고 만약 동일 가정 포트폴리오 같으면 1부터 n까지 각각 비중은 n분의 1이 되겠죠. n분의 1인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분산항이 있고 n개의 분산항이 있고 그거의 이 웨이트는 뭐냐면 n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공분산항도 n 제곱분의 1인데 그죠? 그래서 이걸 약간 정리한 거예요. 어, 분산을 다 더한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분산의 썸을 n으로 나누니까 분산의 평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분산도 공분산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분산의 개수가 n-1이었으니까 이렇게 n 제곱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n분의 1 시그마 바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n개 자산이 있으면 n개 자산의 분산의 평균 이런 개념이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ij 바는 뭐예요? 원분산의 평균.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n분의 n 빼기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n분의 1 항인 게 요거죠. 여기 지금 요 부분을 1로 옮겨가서 n분의 1로 묶은 거죠. 묶었고 시그마 ij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 n분의 n이니까 시그마 ij 바 되는 거죠. 자, 요 값이 유한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뭐 분산의 평균이니까 분산의 평균이 뭐 무한대로 확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시그마 ij 바도 무한대로 확장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n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점 요 부분은 0으로 가겠죠. 그죠? 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썩는다고 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무한정으로 줄어들어가지고 0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0으로 가는 부분은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0으로 가지 않는 부분도 있어. 그죠? 그냥 글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수렴하지 않는 부분을 잘 보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공분산의 평균이에요. 공분산이 뭐였죠? 공분산이 뭐였어요? 우리 개념이. 두 자산의 같이 움직이는 정도하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 떨어져 있는 편차를 같이 고려한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같이 움직여서 움직이는 부분, 변동하는 부분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저 50세주가 왜 위험분산 효과가 있었냐, 포트폴리오 위험분산 효과가 있었냐. 소주가 나쁜 수익률을 보일 때 100세주가 좋은 수익률을 보여서 서로 좀 이렇게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100세주가 나쁠 때 소주가 좀 좋아가지고 또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게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상쇄 안 되는 부분이죠. 뭐냐면 공분산의 평균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부분의 평균이니까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어차피 상쇄 안 될 거 아니야.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쇄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하고도 제거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파트를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비체계적 위험. 체계가 같이 움직여서 있는 부분이 아닌 서로 별도로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체계적 위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분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분산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분산 불가능함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어떤 거예요? 개별 자산별로 움직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기업 특유의 위험.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는 다 같이 움직이니까 공통 위험. 뭐 이렇게 뭐 펌 스페시픽 위험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죠. 이, 디, 어, 친, 그래, 픽, 이디오싱크레틱 리스크. 뭐 이렇게 고유 위험. 고유 위험, 기업 특유의 위험, 그 다음 뭐죠? 비체계적 위험, 분산 가능 위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예,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의 반대말은 체계적 위험일 거고, 분산 가능 위험의 반대말은 분산 불가능 위험일 거고, 기업 특유의 위험이나 고유 위험의 반대말은 공통 위험 이래 되겠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이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봤다라는 거지. 그죠? X축은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0은 뭐예요? 그냥 없는 거고, 1은 한 종목에 투자한 거고, 그 다음에 10은 뭐예요? 10종목에 투자한 거. 이런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지금 그 표준 편차이에요. 표준 편차. 분산이구나, 분산. 분산이니까 지금 혹시 지금 공공장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으로 이야기했는데
공장소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마이크를 끄야지 지금 잡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안 지키네. 이 무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 예. 핸드폰도 무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하튼 이제 분산인데 한 종목일 때 분산의 루트를 취하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구한 거냐 하면 개별 자산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거에 분산을 구하고 그게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루트 취해서 지금 요 값이 나오는데 월로 27% 정도.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의미가 뭐였냐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27%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를테면 이, 이 평균적으로 평균이 0%라고 하면 68% 확률로 2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7%일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손해 볼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한 달 동안에. 그죠? 예. 근데 열 종목을 섞으니까 그 평균의, 분산의 평균의 루트 취한 표준 편차가 얼마냐 하니까 11%.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한 종목일 때 표준 편차를 30%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열 종목일 때 표준 편차가 10%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위험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열 종목만 섞으면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우하향하는 직선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점으로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종목에서 두 종목으로 늘렸을 때는 표준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근데 두 종목에서 세 종목으로 늘릴 때는 표준 편차 줄어드는 효과가 점점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 종목에서 100 종목으로 늘리면 지금 90 종목을 늘린 거잖아. 그런데도 사실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이게 뭐, 이거 그냥 대략 8%락 하고 이거 11%락 하면 3%포인트 정도 주는 거죠. 이 한 종목에서 1종목 할 때는 뭐예요? 지금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주는 거였는데, 요 할 때는 뭐예요? 3%포인트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점점 종목 수를 늘리면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A 종목하고 B 종목하고 섞었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A 지원차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B가 지원차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두 종목을 섞으면 A가 지원차 움직이고 B가 지원차 움직이는 종목 비중은 줄어들고 남은 거는 뭐만 남아 있겠어요? A, B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만 남아 있겠죠. 그죠? 근데 두 종목에서 세 종목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A, B, C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줄어드는 건 뭐만 줄어드냐면 A하고 B하고 이 서커가 같이 안 움직이는 부분은 이미 다 줄어들었지. 그럼 AB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 중에 AB는 따로 움직이고 C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만 줄어들었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겠지. 그러니까 종목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두 종목이 세 종목 늘어남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체감하고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무한대로 늘려도 더 이상 줄여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지금 8%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0 종목에서 무한대로 늘어도 줄일 수 있는 거는 0.4%포인트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이 분산 불가능 위험 또는 체계적 위험 또는 공통 위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산 가능한 위험, 비체계적 위험 또는 기업 특유의 위험 또는 고유 위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이 뭐예요? 하여튼 많이 섞읍시다. 그죠? 근데 섞으면 섞을수록 그 효과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겠죠? 워렌 버핏 아시죠? 근데 워렌 버핏이 이런 비판을 했어요. 뭘 비판했냐 하면 diversification is a protection against ignorance 그랬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예요? 이 무지를 방어하는 거다. 이 분산이라는 게. 어, 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전혀 의미 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제 문제네요. 해리 말코이츠는 노벨 경제상을 수상했는데 노벨 경제상 수상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능한 한 많은 종목을 편입하라고 해리 말코이츠가 지금 이야기한 거야. 그지? 근데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는 것은 무식이다. 자기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숨기기 위해서 그런 짓 하는 거고 집중 투자를 하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두 대가의 이야기가 서로 이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예.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타협할 것이냐 하면 이런 거다라는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워렌 버핏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 그때 평균에 어떤 효과를 가질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섞으면 섞을수록 좋다. 백세주하고 소주하고 섞으면 좋더라. 그죠? 그러면 백세주하고 소주에다가 또 뭘 섞냐 하면 저, 저, 우정물도 섞으면 그게 맛있는 거냐? 아니잖아. 예, 꾸정물 섞는 순간, 그거는 못 먹는 게 돼버리잖아. 그죠? 우리 앞에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 할 때, 포트폴리오 이 매스매틱스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뭐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평균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플러스 10%, 플러스 20%뭐 이런 거 썼다가 거기다가 마이너스 50%를 하나 섞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됐겠지. 그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정확하게 그거를 지금 포인트 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목 수를 많이 늘리다 보면 정말 의미 없는 나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섞이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평균이 떨어져 버리면 평균이 마이너스가 돼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지. 그죠? 해리 말코이스는 지금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라고 이야기 안 하고 포트폴리오 리스크 다이버시피케이션 이펙트라고 얘기하냐 이거지. 위험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강조하는 게 지금 달라요. 해리 말코이츠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위험이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워렌 버핏은 자꾸자꾸 섞다 보면 민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 굉장히 이상한 종목을 섞어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요, 우리가 종목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종목에 이 잘 돼가고 있는지 잘못 돼가고 있는지 집중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한 종목일 때는 그 종목을 열심히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10종목이면 나의 노력이 10분의 1로 분산될 거 아니야. 100종목이면 100분의 1로 분산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각 개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진짜 꾸정물을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거죠. 예. 근데 이 그림을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섞으면 대략 몇 종목만 섞어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10종목에서 100종목으로 늘어나 봐야 줄어드는 건 3%포인트니까 3%포인트의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잖아. 뭐가 있어요? 내가 훨씬 더 이 모니터링 하는데 관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니까 잘못하다가 민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수도 벌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베네핏만 있는 게 아니고 코스트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한 10종목만 투자해도 이미 포트폴리오 위험 요소 효과는 다 향유했으니까. 그죠? 예. 근데 10종목이 넘어가면 아마 그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 그냥 대략 그 컴프로마이즈 한다면 어느 정도겠어요? 한 10종목 정도 투자하는까지는 내가 봐주겠어. 그럼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도 가지고 10종목도 제대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100종목이면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실제, 어? 25분 지났습니다. 요까지 좀 하고. 네. 실제 그러면 벅시 해스웨이의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죠. 벅시 해스웨이의 메인 포트폴리오가 한 10종목에서 한 1단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미니 팩트 강조하고 있는 거지.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를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도 콜롬비아에서 MBA 한 양반인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를 거의 다 향유하려면 열에서 한 15종목이면 된다 그랬는데 열에서 15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약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종목에 관심을 다 가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개인 투자자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 종목에서 한 5종목. 그 세 종목, 5종목을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그 종목 가지고 뭔가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니겠느냐. 그냥 한 종목 몰빵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한 종목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반토막이 나면 어떡할 거야? 라는 거지. 내가 정확하게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할 수 없지 않냐, 이거지. 그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아주 나쁜 뉴스가 벌어져가지고 그 종목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세 종목에서 한 5종목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다고 50종목, 100종목 투자하는 거는 별로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중에는 분명히 구종물이 섞일 것이다. 가 지금 이제 이 실무적인 제안이 되겠죠. 교훈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어, 그러면 5분 쉬고요. 지금 29분이니까 34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했던 내용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강병희 씨 왜 얼굴이 안 보여? 아, 저 잠깐 뭐 좀 필통 좀 가지러 왔습니다. 어. 아니 지금 얼굴이 모자밖에 안 보인다니까. 예. 아니 캠을 조정하면 되잖아. 본인 얼굴을 조정하지 말고. 어. 오케이. 아니 질문. 이해 가요? 네, 쉬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 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지. 가령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직접 풀어본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수학 공부할 때 직접 풀어보는 걸 하는 게 좋아? 나빠? 아니 뭐 하는 그러네요. 것도 그래 나쁘진 않은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겠지. 우리가 그냥 이건 도구인데. 그지? 내가 수학가면 이거 전부 다 한번 유도 한번 해보고 아 이래 되구나 하면서 해도 되지만 사실은 뭐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다면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의 의미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공분산의 평균이고 그다음 분산 빼기 공분산인데 이게 n이 있으니까 n이 무한 들어가면 얘는 없어지겠네. 아니 분산 가능한 위험이네.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러니까 그 데리베이션을 이 수업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뭐 따라가는 것도 좋고 그 드라이브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안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그거보다는 드라이브 하다가 이것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뭔지를 내가 의미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결과는 봐드리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응용 과학이잖아. 우리가 순수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순수 과학적인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게 별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돼. 예. 그다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 히든 피겨스에서 그 우리 주인공 아줌마. 그 아줌마는 손으로 다 문제 푸는데 어제 손으로 문제 왜 푸냐 이거지. 그냥 컴퓨터로 다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로 문제 풀고 손으로 푸는 거는
은혜리카 솔루션 또 구하는 그 웹페이지도 있다 그랬잖아. 그 페이지에서 은혜리카 솔루션 구하면 돼, 그냥. 손으로 풀지 마. 뭐로 해야 돼? 컴퓨터로 풀어. 숫자로. 예. 누메리카 솔루션 구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융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대략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구나. 그 다음에 이용해 먹는 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똑같은 거죠. 수능 시험 잘 치려면 뭐예요?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되느냐 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 증명의 내용을 음미할 수 있을 정도면 돼.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한 거야?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그 공식을 뭐 외울 필요도 없지, 요새는. 공식 어디 찾는데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고 그 공식 이용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답을 구해내면 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금융수학에 있는 수업을 100%다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금융수학의 시험만 풀 수 있을 정도면 돼. 그죠? 그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외워. 그 다음에 풀어. 이런 거잖아. 예. 이거 사실 이미 앞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였죠. 백세주와 소주가 있는데 백세주 반, 소주 반 섞으면 우리 그걸 보고 50세주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예.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하면 백세주와 소주하고 어느 게 좋아요? 백세주의 평균하고 소주의 평균을 보니까 어느 게 평균이 높아? 소주요. 소주가 높아. 그러면 소주가 좋아? 백세주가 좋아? 평균이 높으면 좋아? 평균이 낮으면 좋아? 아니, 지금 제가 아주 심플한 질문을 했는데 왜 답을 못 해? 어떤 두 자산이 있는데 두 자산의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아니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 하나는 내 100만 원 투자하면 10% 번다 그러고 20% 번다 그러고 하나는 100만 원 투자하면 5% 번대. 어느 게 좋아? 20%. 20%요. 그래. 그러니까 평균 면에서 본다면 소주가 더 나아. 맞아요? 네. 맞잖아. 그다음에 우리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그랬지. 위험은 크면 클수록 좋아.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작으면 작을수록. 작을수록 좋지. 그러면 어느 놈이 윈이야? 지금 백세주는 45%고 소주는 40%인데 어느 놈이 윈이야? 어느 소주. 놈이 표준편차 작아? 소주. 소주야, 백세주야. 어느 놈이 표준편차 작냐고 물어봤잖아. 지금 소주요. 안 놓고 그 소주나. 그러니까 지금 평균에서 누가 윈이야? 소주가 소주. 윈이야. 그 다음에 표준편차에서도 누가 윈이야? 소주. 소주가 윈이야. 그러니까 소주가 평균 표준편차 면에서 평균 분산 면에서 더 우월하네. 그러면 해리 마코이츠의 개별 자산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할 때는 뭐였어요? 평균은 더 높고 그다음 베리언스는 작으면 더 나은 놈이라 그랬으니까 백세주에 투자하면 안 되네. 그게 평균 분산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별 자산의 평균 분산 기준을 적용하면 이미 백세주는 투자해서는 안 되는 자산이야.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산이야. 맞죠? 그죠? 예. 근데 백세주가 쓸모없는 자산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이 마저 틀려. 틀려. 왜 틀리냐면 오시세주의 평균은 소주보다는 못해. 그지? 근데 오시세주의 표준편차를 보니까 소주보다 현저하게 표준편차가 나. 표준편차가 작아. 그지? 그러니까 백세주는 쓸모없는 자산이 아닌 거야. 백세주는 쓸모없는 자산이야. 백세주 그 자체는 쓸모없는 자산이야. 그지? 근데 오십세주를 만드는 재료로는 백세주가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거죠. 왜 굉장히 좋은 자산이었냐 하면 소주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붐일 때 소주는 마이너스 20%인데 얘는 50%인 거야.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지표가 뭐였어요? 상관계수가. 소주하고 백세주의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세주가 쓸모없는 자산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백세주는 쓸모있는 자산이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위험의 지표를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준 편차로 위험의 지표를 쓰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지. 왜냐하면 백세주의 표준 편차 45%잖아. 그죠? 사실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 백세주를 섞으면, 소주와 섞으면 위험이 확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위험이 줄어드는까지 생각해가지고 뭔가 분산 투자를 하면 다이버시파이 아웃 되는까지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위험의 지표가 필요한 것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타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이 자산이 그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 하나 가지고 이 자산의 위험을 측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그게 뭐냐면 체계적 위험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어차피 이 부분은 분산 투자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의 백세주의 표준편차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어떤 위험 지표를 하나 가지고 요 분산 가능한 부분은 빼고 분산 불가능한 부분만 가지고 백세주의 위험을 뭔가 측정해야지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베타 위험이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요식은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지금 계산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공분산이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 공분산이 있고 그거에 I번 자산과 J번 자산의 비중을 곱하고 그걸 다 썸하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이 식을 보니까 이게 뭐 어디서 티 나왔냐 잘 모르겠단 말이지 이거잖아. 50세주 구할 때 웨이트 곱하기 웨이트 곱하기 요거 더하기 웨이트 곱하기 웨이트 곱하기 요거 더하기 웨이트 곱하기 웨이트 곱하기 요거 더하기 웨이트 곱하기 웨이트 이 지금 요 웨이트 그 다음에 시그마 IJ 요거는 뭐냐면 백세주의 시그마 IJ니까 자기 자신의 공분사랑 분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각각 한 거 식이 지금 요 식이잖아.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 어떤 것의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 이제까지 뭐냐면 웨이트 곱하기 something 리스크라고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웨이트 곱하기 리스크의 썸이면 그게 뭐냐면 개별 자산의 리스크의 가중 평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개별 자산의 리스크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 WIJW 이거를 요런 그러니까 WI는 WJ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요거 바깥으로 티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묶을 수 있는데 요 부분이 리스크 아니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계열 자산의 리스크에 가중치를 곱해서 썸한 거, 가중 평균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음. 윌리엄 샤프라는 사람이 생각했어. 어. 역시 윌리엄 샤프는 또 마찬가지로 노벨 경제상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러니까 서메이션 WJ 시그마 IJ를 풀어보니까 윌리엄 샤프가 이렇게 드라이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증명해낸 거야. 증명했는데 그게 보니까 뭐 어떤 거예요? RI하고 RP하고 공분산이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부터는 위험을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지. 이 얘의 분산 또는 얘의 표준편차로 정의하지 말고 얘와 우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의 공분산을 위험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죠. 왜 말이 되냐면 아까 위험이 줄잖아. 위험이 줄었는데 안 줄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공분산의 평균이었잖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이 포트폴리오 전체하고 얘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어차피 다이버시파이어 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증명을 한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명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증명해 놓은 거지, 지금. 여기.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믿읍시다, 그냥. 예. 믿음이 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오케이? 하여튼 증명이 돼요. 예.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샤프가 이 베타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금 요거의 위험을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요거는 뭐냐면 계열 자산이니까 위험의 가중치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위험을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나눠준 거야. 나눠주고 그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베타 IP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시그마 IP가 요거잖아. 코베리언스 RI하고 RP이잖아. 거기다가 요 전체가 지금 요거니까 요걸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 중에 요 아이번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비중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 중에 아이번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비중 그게 뭐냐면 베타 IP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뭘 계산했냐면 어 이 베타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라는 걸 이제 또 이제 막 차낸 거죠. 차내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베타는 일단 포트폴리오가 정의돼야지 되겠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죠. 뭐 어떤 거냐 하면 50세주에서는 100세주가 상당히 괜찮은 거죠. 위험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소주하고 공분산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가령 이를테면 100세주하고 산사주를 섞었다고 쳐봐. 그러면 그 섞은 건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 백세주하고 50, 그러니까 백세주하고 소주하고 섞어가지고 반반 50세주를 만들었을 때는 소주가 좀 센 맛이 있는데 백세주가 순화시키는 거지. 근데 백세주가 좀 이 저 한약 맛도 있는데 소주가 강한 맛이 중화시켜주니까 서로 좋았는데 백세주하고 산사주를 섞으면 둘 다 한약 맛이 나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섞으면 맛이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내 포트폴리오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 돼버렸네요. 그죠? 예. 그런 걸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발견했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한 거지. 아니, 뭔가 모든 자산에 대해서 그냥 딱 하나로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좀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마켓 베타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생각해낸 거죠. 마켓 베타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M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M이 뭐냐, 마켓 포트폴리오예요. 시장 포트폴리오, 한국말로. 예. 이거는 뭐냐 하면, 모든 시장에 있는 자산들을 시가총액 비중으로 투자했는 자산이에요. 그 얘가 뭐냐 하면 코스피예요. 코스피 지수가 뭐냐 하면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뭐예요?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했을 때 1980년 1월 4일에 100원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냐? 지금 얼마지? 2천 얼마인가? 3천 얼마인가? 2천 얼마인가? 하여튼 whatever 되었다라는 거죠. 1980년 1월 4일에 100원 투자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우리 기준 포트폴리오를 하자는 거죠. 앞에 지금 시그마 베타 IP는 뭐냐면 요 P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하니까 산사춘하고 백세주 섞은 것도 있고 백세주하고 소주하고 섞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지 베타가.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베타를 딱 고정시키자는 거지. 저 P를 고정시키자는 거지. 그냥 시장 포트폴리오 고정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베타 IM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베타 I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베타 I라고 표현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그 이 자산하고의 공분산을 뭐로 나눠준 거예요? 시장 포트폴리오로 나눠준 거를 마켓 베타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베타 I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베타는 1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타 PP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죠? 그러면 분자는 뭐예요? 시그마 원래 IP인데 I가 P니까 시그마 PP인데 시그마 PP는 뭐지? 자기 자신의 공분산이고 자기 자신의 공분산은 뭐예요?
그냥 분산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도 분산이고 분자도 분산이니까 1이지. 그죠? 자기 자신의 분산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음. 베타 M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1이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베타는 1이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 하면 포트폴리오 베타는 개별 자산의 베타의 가중평균이래. 우리 지금 뭐가 개별의 가중평균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죠. 그죠? 예. 일단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개별 자산 수익률의 가중평균이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평균이고요. 상관계수가 1일 때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개별 자산의 표준 편차의 가중평균이고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이거네. 포트폴리오 베타는 개별 자산 베타의 가중평균이다라는 거네.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뭐였어요?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가중평균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Q라는 포트폴리오하고 P라는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만약 구한다고 쳐봐. 그러면 정의식에 의해서 이래 되겠지. 근데 요거는 뭐예요? 좀 더 공문산 텀으로 풀었으면 어떻게 돼? W1, RI1, W2, RI2, RP지. 근데 공분산의 연산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리고 뭐예요? 요게 뭐냐면 베타 1P, 요게 베타 2P니까 가중평균이 되네. 이것도 그냥 알아놓기만 하고 그냥 혹시 나중에 누가 이거 이용해가지고 문제 나오면 문제 풀면 되는 거고 사실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삼성전자의 베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죠?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엑셀 함수로 COBA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또는 슬로프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또는 엑셀 차트에서 추세선 추가라는 기능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툴에서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리그레션이라는 걸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X축에다 코스피 수익률, Y축에다 삼성전자 수익률 놔둬놓고 산전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산전도를 그리고 나서 그걸 대표하는 직선 하나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선을 그으면 직선 수식이 나오는데 그거에 뭐가 0.9181이라는 요 숫자가 뭐냐 하면 기울기잖아. 그죠? 그 기울기고 그 기울기가 다름 아닌 베타이더라. 라는 걸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금융 수학인데 금융 수학 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 통계학 영역을 막 지난번에 수익률 분포도 사실은 금융 통계학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고 지금 요 회귀 분석도 금융 통계학에서 배울 건데 하여튼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구해야겠네. 데이터를 구해봅시다. 뭐 코스피 수익률 구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여러 군데 그 오픈 데이터 소스가 굉장히 많을 건데 일단 저는 그냥 ATS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코스닥 종합이 아니고 뭘 해야 되겠어요? 코스피 종합을 해야겠지. 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월별 데이터하고 오른쪽 클릭하니까 여기 텍스트 윈도우 하는 게 있고 이 텍스트 윈도우를 엑셀 파일로 전환하니까 나왔네. 나왔죠? 여기 코스피. 그죠? 예. 그다음 또 뭐 구해야 돼요? 삼성전자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역시 오른쪽 클릭하고 텍스트 윈도우하고
엑셀 파일로 전환. 됐네. 자, 어느 게 삼성전자예요? 요게 삼성전자죠? 아, 요거만 있으면 되죠? 일로 갖고 왔어. 자, 요게 코스피인가? 그죠? 자, 날짜가 이제 매칭이 정확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매칭 된 거죠? 그러니까 날짜 없어도 되겠네. 자, 우리 이제 이 솔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일자별로 솔트를 일단 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가 82년 9월이네. 그지? 자, 그러면 수익률을 구해야겠네. 어떻게 구해요? 오늘 주가 나누기 어제 주가 빼기 1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코스피와 삼성전자 수익률을 구했네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삽입, 산전도. 네, 이렇게 나오네. 이걸 대표하는 직선을 긋고 싶어. 어떻게 한다고? 데이터를 점을 찍고 오른쪽 클릭을 해보니까 추세선 추각하는 게 있네. 자, 직선으로. 예. 그래서 이걸 회기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형 회기선, 직선 회기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엑셀은 보니까 뭐 지수 함수로도 이렇게 그 피팅할 수 있고요. 뭐 다항식으로 피팅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직선으로 피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식하고 수식을 한번 차트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R 제곱값도 차트에 표시해 봅시다. 예, 표시했네요. 좀 키울까요? 홈에.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산전도 그리고 X축에다 지금 뭐의 수익률이죠? X축의 코스피 수익률이고 Y축이 뭐예요? 삼성전자 수익률이고 이렇게 산전도를 그리고 산전도를 대표하는 직선 하나 껐고 직선식이 지금 나왔고요. 그죠? 예. 절편은 뭐 어떤 의미예요? X가 0일 때 Y가 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수익률이 0%이면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수익률은 0.0099 그러니까 0.99% 정도가 되더라. 월 수익률이죠, 지금 우리. 월 수익률로 계산한 거고. 그죠? 예. 그다음 기울기는 뭐죠? 코스피 수익률이 1% 포인트 증가했을 때 삼성전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합니까? 라는 의미잖아. 이 직선식이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 코스피가 1% 포인트 증가하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1.1532% 포인트 증가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름 아닌 뭐라고? 삼성전자의 베타라고. 시장에 대한. 지금 제가 R제곱도 레포트를 해놨는데 R제곱은 뭐냐면 Y의 변동을 X가 몇 퍼센트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Y의 변동을 X의 변동이 몇 프로 설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R제곱은 0에서 1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0.501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코스피 수익률이 삼성전자 수익률을 몇 프로 설명한다고? 50.21% 설명한다고. 반 정도 설명한다고. 근데 코스피하고 좀 설명 안 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지. 반은 설명하고 반은 설명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베타 구하는 법 배웠어요. 베타는 1.1532가 맞아요. 됐어요? 됐나요? 네. 오케이. 두 번째 방법 뭐였지, 아까? 교수님, 이거 끝내야 돼. 네, 어, 끝내야 되니까, 지금 다 설명하고 그냥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엑셀 펑션이었잖아. 엑셀 펑션이었잖아. 그럼 엑셀 펑션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정의식이 뭐였지? 시그마 m의 제곱 분의 시그마 im이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디 갔나? 여기 갔나? 자, 사실은 어느 거 쓰는 게 좋겠어요? covariance.s를 쓰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데이터니까, 그지? 그죠? 예. s를 쓰는 게 좋고, covar를 써도 사실은 결과는 똑같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예. covar, 그 다음 뭐죠? 어, 여기를 고정시켰어요. 오른쪽은 고정 안 시켰어요. 그러면 요 숫자는 뭐고, 요 숫자는 뭐죠? 요 숫자는 뭐? 코스피와 코스피의 공분산이니까 코스피의 분산이죠. 그죠? 요 숫자는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공분산이죠. 그죠? 우리 베타 어떻게 구한다고?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공분산을 코스피의 분산으로 나눠준다며. 그죠? 예. 이거는 뭐에 베타겠어요? 자기 자신의 베타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뭐라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다시. 여기 적혀 있잖아. 이렇게.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는 1이 된다 그랬지. 자기 자신의 베타는 1이 되네. 지금. 확인한 거지, 지금 방금.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차트에서 요 기울기가 1.153이었는데 지금 공분산 베타의 정의하니까 1.153197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똑같죠? 아, 달라. 자, 1.153이고 요거는 1.153197이니까 지금 소점 아래자리가 달라서 그런 거지. 이제 똑같아졌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슬롭 함수 쓴다 그랬지? 슬롭 함수 한번 봅시다. 슬롭 바로 열고, 그 다음에 known y. y가 뭐죠? 우리 지금 이 산전도에서 y 변수가 뭐였어요? 삼성전자 수익률이었으니까 삼성전자 수익률을 잡고, 그 다음 뭐죠? 코스피 수익률을 잡으면 되겠죠? 확인했어요? 어. 자기 자신의 베타는 1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삼성전자의 베타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의 베타가 1이라는 걸 사실은 이렇게 봤어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산전도를 그리는데, 지와 지 자신의 그걸 하면 되겠죠. 데이터 선택, X 값을 또 지 자신, 시장과 시장이잖아. 어디 갔나? 어, 못 넣을게요. 아직. 오케이. 그러면 수식을 한번 해봅시다. 추세선 추가, Y는 X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G가 G를 설명하니까 설명력이 100%겠죠. 그러니까 1 딱 나왔죠. 이제 우리 슬롭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회귀 분석하는 또 다른 방법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지? 도구,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이었네. 그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옵션, 그 다음 뭐죠? 추가 기능,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지난번에 최대화 최소화는 해짝기였고 요게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잘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 여기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 안 나오지? 아, 참. 다시 옵션, 추가 기능, 이동, 그다음에 다시 옵션, 추가 기능, 이동, 분석 도구를 확인. 아, 나왔네 이제.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됐다가 어느 순간에 지워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안 지우고 다시 새로 인스톨 안 했기 때문에 나왔고 지금 데이터 분석 나왔고 데이터 분석에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통계학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여기 있네. 회귀 분석 확인. 그 다음에 Y축은 뭐야? 삼성전자였나? 그 다음에 X축은 뭐였나? 코스피였나? 확인. 네, 나왔네요. 여기 보면 X 변수의 개수가 1.153197. 아까 그 숫자예요. 여기는 그냥 표준적인 회귀 분석에 모든 게 나와요. 모든 게 나오고요. 사실 그보다는 이게 그 방금 이야기했던 이 방법은 뭐였어요? 그냥 X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가 되는 거잖아. 근데 가령 우리가 X 변수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 두 개 있을 때 결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 가령 그냥 요게 X 변수라고 칩시다. 그냥. 그죠? 예. 그러면 데이터,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그 다음에 Y는 똑같고 X는 요 두 개 변수로 만약 설명한다고 칩시다.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지금 요게 Y 변수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X 변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 일로 가야 되네. 다시 데이터,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우리 Y는 요거고 X는 이제 요번에는 두 개 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네. X1 변수하고 X2 변수에. 그러니까 그 앞에 이 그 산전도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슬롭 함수나 아니면 코베리언스 함수를 썼을 때는 그냥 X 변수가 하나인 경우만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저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것을 이용하면 X 변수가 여러 개일 때의 회귀 분석도 해줄 수 있네요. 이런 거네. 그러면 장점이 있네요. 그죠? 예. 오케이, 뭐, 이게 대략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통계학의 회귀 분석도 다 할 줄 아네. 우리 지금 X축에 코스피 수익률 나눴고, Y축에다가 삼성전자 수익률 놔두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직선식을 하나 구했잖아, 지금. 그죠? 요 직선식을 보고 보통 뭐라 그러냐면, 시장 모양.
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만약 삼성전자의 마켓 모델을 추정하라 하면 이제 이걸 추정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끝내겠습니다. 뭐 질문 안 받고 그냥 고맙습니다. 넘어갈게.